핵심 위주로 선생님의 논점을 소개시켜드리길 바라면서 우선 유성선 교수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 철학과 유성선입니다. 저는 한국철학 전공입니다. 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이 제 박사 논문하고 그 건래에 이제 굴레의 심사 제 전공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 유학 사상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대한사랑에 통해서 제가 많은 거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고해성사 아닌 또한 우리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율곡의 기자실기의 화이론 분석과 기자동네설의 문화공정 대응 논리 구축 연구가 제 논문입니다. 71쪽에 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동네설의 어떤 문헌적 선행 연구와 기자동네설의 허화실, 그다음에 대응 논리, 그다음에 이것을 의의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몰랐습니다. 이기동 교수님이 공부하시는 걸 보고 이쪽 발표를 하시는 거 보고서 정통과 비정통으로 나누면 비정통의 어떤 재외 문화 사상 이쪽으로 재야 문화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 2층에 남현 교수가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평양의 문제도 다른 것을 설명을 하고 강단 사학 쪽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문헌적으로 읽어보니까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뉴스 친구한테 그것을 던져서 그것을 조금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토론자가 얘기했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전환이랄까 그것은 동계올림픽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서 백선을 가면서 지안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2015년에 거기 보니까 호태왕비 또 장수왕이 건축한 모든 왕릉이 있었는데 그 왕릉의 다른 쪽을 보니까 빗물이 줄줄 셀 때였어요. 장마철에. 그걸 보면서 이게 심이 약하구나. 나의 경계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랄까 그것이 대한사랑의 문헌 읽기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학생들한테 국격, 인격, 언격이 필요하다. 국격은 우리의 어떤 민족문화 정기를 세우는 게 우리 사상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국격입니다. 거의 우리는 단군 신화로 치부를 해버리고 저는 모든 논문에서 앞으로는 단군 조선으로 명기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말살 이런 국의 격 시스템을 우리 갖춰야 되겠다. 또한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학력 제고 안보교육이 중요하겠죠. 또 원격은 대한사랑이란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나 어떤 정당하고 공정한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을 보고서 국격, 인격, 원격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AA를 떠나서 이제는 제5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공간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신동북공정은 문화공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정을 우리가 새롭게 기초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컬을 저는 주창하는 바입니다. 글로컬은 로컬 플러스 글로벌입니다. 그게 글로컬입니다. 내가 현재 이 시점에 발을 딛고 있는 현 시점이 로컬이고 제5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모두와 설명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동북공정 이것은 문화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 가지 주창을 하는 것을 보고 대한사랑에서도 학문 후속 세대 이 발굴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지원과 발굴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컬은 우리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전에도 우리가 그분들은 미약하고 미개했을 5,000년 전의 역사를 가진 분들은 미개했을 것이라는 것은 만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수많은 창과 칼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보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또한 러시아, 일본까지 각축전을 벌이고 우린 북한과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동북공정 또 일본의 만주조선
뭐 이런 또한 1대1로 각 학교에 24개 학교에 공자 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문화공정의 그런 침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 문화 환경은 뭐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이 4대 강국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나?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질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천 환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정학적 입장을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다. 이제 논문이 시작되겠습니다. 문제제기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은 뭐 2000년, 2001년서부터 시작돼서 2008년 동계올림픽 공자를 상품으로 내세웠죠. 공자를 상품으로 해서 70여 공도 3천 제자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김치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가지고 갔고 제가 2013년도에 그 용정에 갔을 때 용정 중학교의 윤동주 시인을 우리의 그 조선족 시인이다. 그 우리 어떤 중국 민족으로 하고서 그 당시 2013, 14년도가 상당히 우리하고 껄끄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용정 중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물량 공세,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텔링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본논문의 목적은 어떤 한국 사성사의 어떤 정신사 정립에 있습니다. 저는 그 이기동 교수님이 제야 문화사상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편하게 글을 읽어보니까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한사랑에서 우리 남창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목이 잘려진 어떤 문화사상사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0년 전에 중국에서는 중국 철학사가 처음 호적에 쓰여지고 풍물안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처음 공자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하은주, 요순우탕, 문무주공, 그다음에 공자인데 거기에 이제 노자를 위에다 올려놓고 공자를 그 밑에 올려놓고 철학사를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현대 신유가 모종삼 선생을 비롯한 분들이 이것은 목 잘린 철학사다.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한국 유학 사상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유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보기엔 단군 조선을 거세한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목 잘린 철학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발판에서 한국 사상 문화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목적은 그 율곡 전서에는 뭐가 있냐면 율곡 이이 선생이 아주 그 명민한 분이에요. 구도 장원공 9번 장원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누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9번씩 해서 남의 것을 뺏어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구도 장원군이 명민했어요. 또한 조선조는 알다시피 유학이 통치 이론으로 작동했던 5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어떤 정통성이라는 것은 유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곡 선생이 18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신사를 여의고 금강산으로 가서 제가 보기엔 뭐 머리를 잘랐나 안 잘랐나 300년 역사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삭발을 하고 불경을 거의 다 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이분이 기자실기라는 것은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서 야중에는 이쪽 불경 쪽 그쪽은 이단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지만 노자 도덕경의 81장을 40장으로 줄여서 몰래 필사한 거 있습니다. 저도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에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자실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홍을표 박사가 그 한반도에 기자조선의 존재 여부는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을 치국 이념으로 하는 단군의 후손이냐 아니면 홍범 구주의 교화를 받은 기자의 후예냐라는 문제로 우리가 고조선의 적자냐 아니면 중국의 서자냐라고 갈라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건 하나의 외침이거든요. 이걸 보고서 상당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기자동네에서는 우리 그 앞에서 발표하신 박석재 교수님, 이기동 교수님, 그다음에 그 남창희 교수님, 또 남희연 교수님 해서 문헌적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 대한 것을 중국은 물량을 통해서 대량 공세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점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대한사랑에서 이미 이제 시초점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선행 연구는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율곡 선생은 그 상황 인식으로 그 당시에는 공자가 동의 쪽으로 가고 싶다. 동의 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없어요. 논어에 구의라는 것은 동의와 같은 여러 가지 북적과 같은 여러 오랑캐들을 함께 아울러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동의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한 거니까 이것을 동의로 집어서 우리가 오랑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자칭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또한 기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도 기자에 대한 차원을 뜬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율곡의 상황인식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이론의 사상적 근거는 중국이 기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소수민족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통치론으로 작동시키려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 이전에까지 모든 것을 다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화이론이라는 것은 중화론의 입장이고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거기에 볼을 매요. 토론자이신 정춘호 박사님이 의암유인석 선생 화사학파의 그 종장의 그 전적자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달리 해석을 해.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화이론론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게 아마 대한사랑에서도 상당히 후속 세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뭐 기자동네설에 나타난 것은 뭐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율곡전서에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기자실기가 비교적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또한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 왜 기자실기에 환호를 하고 또한 공자에 환호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독서 순차가 이게 경목요결에 나오는 건데 그 율곡이 하나하나 그 율곡 선생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독서 순차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5살서부터 천자문, 명심보감, 그다음에 뭐 소학서부터는 이게 근본적으로 과거 텍스트니까 소학, 그다음에 대학을 읽고 사서상경, 논어, 맹자, 중용, 그다음에 시경, 예경, 그 서경을 읽고 그다음에 주역, 춘추, 그다음에 이제 근사록서부터 읽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현대 신유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유교를 자꾸 종교성을 띠려고 그래요. 공자는 종교가 성립되려면 3교가 있어야 돼요.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교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자가 맹자가 교주는 될 수 있지만 공자가 논어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가 하늘과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이원지 공경하되 그것을 멀리해라. 또한 장자거도 끌어들여요. 존의불론 존재하지만 논하지 말자. 이게 이제 유교의 기본적인 논점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우리가 새롭게 그 종교화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기자 동네설은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합니다. 기자를 정말 조선에 봉했느냐? 봉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방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표점의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또 다른 그 제시된 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기자 조선에도 절대적으로 기자 조선이라고 나와 있는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스토리를 텔링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해인가 우리 뭐 중학교 때쯤 아마 기자 조선이 고조선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아마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아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우리 여러 사학자들의 그 어떤 정통성 평판대로 그것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이론과 문화공정은 그 중국의 근본적인 그 논의 논점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화이론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와 다른 그런 논점을 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중국이 강원도에도 저기 중국 자본이 들어올 뻔했는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이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정동진 뭐 이런 곳에 몇십만 평씩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한번 화이론과 그 문화 공정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는 이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기자 조선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입장에서 기자 조선 자체가 어느 원전에도 없습니다. 그 문헌상에도 없는데 그것을 이제 자꾸 그것을 이제 비비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은 여러분들 그 없는 것도 만들죠, 그죠? 없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마 인터넷에 있나 봐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 빼고 다 가짜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자 동네설 이 자체를 우리들은 현재로 완전히 논문들이 나와서 중국이 만들려고 하는 논의 배경을 완전히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적 오류는 아까 그 방점의 문제를 얘기 드렸습니다. 조선에 봉했는데 신하로서 받지 않았다. 이건 논리적 난센스고 논리적 오류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문헌의 착오다. 그 위략 같은 거, 어안이 쓴 그 위략에만 조금 나타나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향후 기자 동네설을 기자 조선과 같이 결합해서 사실화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문화공정 대응 논리는 뭐 제 나름대로 나웬 시어다. 우리 현재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인식에 달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